우리 그 물에 끓는 점 있잖아요.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가 돼야만 끓기 시작하죠, 그죠? 98도에서는 안 끓어. 그 끓는 점까지 안 온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인 영역은 그 수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90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거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10이라면 이제 3만 채운 거예요. 나머지 7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채 나 알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 스스로.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으면 중국의 정책을 넘을 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급 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를 대하는 자세와 또 접근 방식,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비롯해서 일종의 해결책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책에서도 이제 중급의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중급의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언어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뿐만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도 중급의 정체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모든 언어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 마의 구간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간 분, 이런 분들의 어떤 저걸 잘 새겨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쓸 줄 아는 것의 갭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표현 아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떠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스피킹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중급 학습자들은 새로운 표현을 익히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나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퀴즈부터 내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광역시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충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직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시기상조. 이른 것 같은데요 라는 한글을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속으로 영어로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퀴즈. 요즘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자,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게 2번 퀴즈입니다. 2번 퀴즈. 3번은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회사에서 재택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네 번째 퀴즈입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그걸 이용하는 고객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적자예요.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가 본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말하고 네 번째 퀴즈는 뭐라고요? 말이 안 된다. 어찌 된겨? 이겁니다. 자,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문제풀이 하듯이 영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표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아하라고 해서 그 아하 모먼트,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거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10이라면 이제 3만 채운 거예요. 나머지 7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채 나 알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 스스로. 중급 학습자들이 정체기를 못 넣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특정 표현이 있으면 이제 예문 몇 개를 받고 또 어떤 선생님이나 책을 통해서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나 알아라고 하는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건데, 오늘 아마 특히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다 보셨는데도 네 문제 다 틀렸다 이러면은 바로 그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이유가 명확해진 거예요. 아직은 내게 안 된 거란 얘기예요. 1번 아까 뭐였죠? 전기차 아직 시기 상조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합니다. It's too early. 혹은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은 prema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mature.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그 이상을 영어로 못해요. It's too early 아니면 It's premature.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늘어나다 보면 한국말의 단어 생김새, 즉 시기상조가 보이지 않고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여러 가지 한국말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김재우 영어회화백에서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정말 자기게 됐다면. 이게 대표 표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We are not there y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 are not there yet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안전성 측면이건 뭐 기술적인 측면이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기상조다. 두 번째 퀴즈. 이번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러면 한국말 그렇게와 심하지 않게 이렇게 자꾸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렇게가 뭐지? So more 아니면 that more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싼데요 라고 할 때 It's not that expensive라고 그래요. It's not that expensive.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그 어순을 적용해서 Something is not that serious 이런 영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게 relativel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The symptoms are relatively mil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전 김재우 영어회화에서 책도 그렇고 인강에서 원급 비교, 즉 한국 사람이 as라고 하는 원급 비교를 스피킹할 때 잘 못 쓴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느낀 부분이죠. 그러면 as 누가 몰라? as expensive as 뭐만큼 비싸다. 다 알잖아. 형태적으로 as를 아무리 이해해도 이럴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as를 쓰면 되거든요. 지난번만큼은 아니다. 맞잖아요. 근데 제 최근에 이게 스피킹한 거예요. 제 학생들하고. as도 못 쓰고 relatively mild 둘 다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relatively를 배우고 as가 아직 완전히 내 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중급의 정치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현란하고 화려한 표현, 어떤 유튜브 쌤이 이런 멋진 표현을 가르쳐주면 아 좋아. 계속 이런 단편적 지식의 조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이고요. 세 번째, 회사에서 재택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능성이다 보니까 자꾸 명사로 possibility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unlikely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한 단어가 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자, 중급의 정체기를 빚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은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분들은. 자, 실제 원어민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능성이 낮다를 I don't think they will 이라고 그래요. I don't think they will. They will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Let me work from home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Let me work from home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에게 재택을 시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제가 그토록 이전 인강에서 I don't think라고 시작하고 주어동사 공부를 했잖아요 저랑.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는 분은 아직은 100% 내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구문에 대한 형태와 용례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쓰는 거를 덜 들어봤거나 덜 눈으로 봤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물에 끓는 점 있잖아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가 돼야만 끓기 시작하죠. 그죠? 98도에서는 안 끓어. 근데 이런 지적인 영역은 그 수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90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중급 학습자들은 100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70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으면 중급의 정체기를 넘을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직 안다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긴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김재우 영어회화백을 갖다가 이해도겠다 하면은 응용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거기서 relative를 언제 쓸 수 있을까? relatively cheap 할 때도 한번 써볼까? relatively 뭐 할 때도 한번 써볼까? 이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중급은 자기 스토리로 응용까지 해주셔야 되는 단계거든. 그걸 안 하고는 넘을 수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플랫폼이 고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적자지? 어찌 된겨? 이랬잖아. 자, 역시 우리가 다 함께 저희 영어 독립과 상상 스퀘어, 또 김재우 스터디언 클래스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신 분들,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이 편을 다 외웠어요.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은 아직은 내게 안 됐다. 즉 끓는 점 100도까지 못 올라간 거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된겨? 이렇게 의문문을 할 게 아니고 what happened to them? 이게 아니고 that doesn't make sense. Tha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스피킹이 원활하게 나와야 중급의 정체가 이건 뭐지? 되는데 서서히 이제 파지티브한 마음 쪽으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영학습자들이 정말 무슨 방송교재니 강남역에 있는 학원이니 인강이니 원어민 1대1이니 무슨 책이니 다 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막 어질러 놓고 있거든요. 이걸로 다 귀결돼야 돼요. 그 끓는 점까지 안 온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나 너무 오랫동안 중급의 정체기를 겪었다고 제가 넌대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통대 옛날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도 임계질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계질량을 채우지 못하면 청취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더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급의 정체기를 뚫으려면 아는 것과 쓸 줄 아는 거의 갭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저 역시나 있어요. 나 분명히 아는 건데 이 형용사가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는 생각 안 나는 게 아직도 있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든 좁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팬시한 표현이라든지 이디엄 같은 거를 외웠다고 나 공부했다 이런 자세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빈도수도 낮고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365일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쓸 그런 것을 외운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케이,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갭을 줄여야 된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더 경계를 해야 된다. 좋은 표현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오케이? 기초학습자들하고 중급의 가장 큰 차이가, 기초는 영어 선생님이나 집필자가 써놓은 예문 외우기도 바쁩니다.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급이 왜 어려우느냐? 사실 중급에 올라가 있는 학생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통이 더 커요. 왜?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이젠 절대로. 즉,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해주지 않는 이상 오래 봤습니다. 이 필드에서. 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